안녕하세요. 셀코드의 한방 강의 다이어그램 한약제제 두 번째 청혈작용 혈압 조절 관련 한약제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것은 이제 혈압 조절에 대한 생리적인 이해 간단히 살펴보고요. 미네랄, 혈중, 산소, 간, 그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자율신경계에 대한 부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오장육부와 혈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하는 본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관련 한약제제들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비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강의 진행하면서 핵심만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은 사실 우리 몸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기초 물질 중에 하나죠. 특히 이제 혈액 항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이 체액량을 조절하고 특히 pH, 삼투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신장에서 주로 미네랄 체액량을 조절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수약, 한방 본초로 따지면 이수약이 신장에서의 미네랄 체액량 조절을 돕는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세포 외액, 혈장이라든가 간질액, 림프액, 체강액에서의 어떤 분배, 그 다음에 항상성에 있어서 이 삼투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다 중요한데 특히 이제 혈압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심낭액 같은 경우 이렇게 심낭액에 염증이 생겨서 심낭액이 늘어나면 이 심장 자체가 이제 압력을 받아서 심부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혈압 쇼크가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심낭액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전반적인 인체 체액에서 삼투압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광물성 생약들은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특히 우리 몸의 세포에서는 다양한 미네랄 수용체들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이 단순히 이렇게 세포 내액과 외액의 미네랄 분배 작용뿐 아니라 이 세포벽에서의 어떤 활동들, 여러 가지 다양한 활성들을 나타내고 이 부분은 아직도 계속 연구 중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물성 생약은 생각보다 활성이 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미네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액의 유체역학적인 측면. 어쨌건 혈액은 액상이고 액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혈액의 점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중 노폐물이나 지질혈구, 당분 등이 혈액의 점성을 높이게 되면서 말초혈관 저항을 상승을 시키죠. 그래서 결국 유체역학적으로 보면 혈액의 점성이 혈압 상승을 유도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심장에서의 어떤 심박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혈관의 수축 이완 작용 그리고 세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으로 들어갔을 때 삼투압까지 이런 다양한 어떤 요인들이 혈압을 조절하는 요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적인 측면을 항상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동맥은 별도의 tan력막이 있어서 이렇게 혈관이 이제 탄력이 있죠. 대신 이제 정맥은 탄력막이 없습니다. 판막이 대신 판막이 있죠. 그래서 정맥에 이제 혈액이 많이 분포를 하고 동맥에는 혈액이 이제 분포량이 적죠. 이런 혈액 분포의 특징 그리고 이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적혈구 한 개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아주 가는 요 모세혈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적혈구가 과다하게 생성이 되면 이 모세혈관에서 어떤 저항이 커지게 되죠. 물론 혈액의 점성도 높아지지만 모세혈관에서 혈액의 저항도 높아지기 때문에 적혈구 숫자 역시도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혈액의 유체적인 측면을 항상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혈중 산소의 농도는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이 오게 되면 간헐적인 저산소증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이렇게 고혈압이 오고 특히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 많이 오고 이제 정맥압이 상승하는 이런 간헐적 저산소증이 어떤 혈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저산소증이 오면 저산소증 유도인자라고 하는 유전인자에 의해서 혈관 신생이 촉진이 되죠. 쉽게 이제 비유하자면 물이 부족하면
나무 뿌리가 계속 번지듯이 산소가 부족하면 조직에서는 새로운 산소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혈관이 신생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암세포 성장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산소의 포화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혈압뿐 아니라 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혈중 산소 농도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간은 이제 혈해라고 하죠. 피의 바다. 즉 우리 몸에서 간을 주관하는 곳은 그 혈액을 주관하는 곳은 간입니다. 간에서 어떤 혈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혈액 항상성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생성을 해내죠. 혈소판 응집이라든가 알부민을 통해서 혈액의 어떤 삼투압을 조절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문맥 순환과 관련해서 간 기능이 저하되면 문맥압이 올라가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부 혈류 정체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혈류 순환에 문제를 일으키고 간접적으로 혈압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간염증, 간 지방간 자체도 거의 직접적으로 혈압 상승 요인이 되고요. 간 기능이 저하되는 것 역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혈압 상승이나 혈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일정 정도는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이제 보상 기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혈액 항상성이나 어떤 혈압이 조절이 되지만 이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해소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런 간에서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혈압이 상승된 형태로 유지가 되겠죠. 이런 간 기능 저하로 인한 간문맥 압 상승이라든가 혈압 상승 이런 것들을 한방적으로 이제 간양 상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 실증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의 어떤 열을 낮춘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청열제를 쓰게 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것이 RAA 시스템입니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인데 간에서 안지오텐신오겐을 만들면 신장에서 이제 레닌이 분비가 되면서 여기 변환이 일어나죠. 그리고 폐에서의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을 생성을 하면서 결국 안지오텐신2가 생성이 되어서 이제 혈압을 상승을 일으킨다라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간, 신장, 폐, 부신까지도 다 이런 혈압 조절에 어떤 시스템에 관여를 한다. 사실은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이제 작동이죠. 필요에 의해서 체액량이 너무 떨어지거나 혈압이 저하됐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혈압 상승할 필요성이 있겠죠. 혈압이 상승하고 나면 이제 억제 피드백에 의해서 혈압이 정상화되는데 문제는 이제 억제 피드백이 잘 작동을 안 한다. 너무 이 RAA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서 억제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게 되면 이제 혈압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많이 얘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프로스타글란딘인데요. 프로스타글란딘이 사실은 이제 RAA 시스템의 피드백 조절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신장 질환, 신허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신장 질환이 있으면 프로스타글란딘 분비가 저하되면서 이제 혈압 억제하는 이런 생리적인 기전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방적으로 심신불교 또는 수화부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RA 시스템 여기에 따라서 뭐 약사님 혈압약 공부하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신경계는 뭐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이 혈관의 어떤 수축이나 확장을 이제 주관을 한다. 그래서 이 알파 리셉터는 이제 보통 수축을 하고 베타 리셉터는 확장을 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은 교감 신경에서 이제 알파 리셉터가 활성화되면서 관상동맥 수축을 하는데
적당한 운동을 하면 이제 베타 리셉터가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관성동맥이 확장을 하죠. 그리고 근골격 혈관도 확장을 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와 운동을 할 때의 어떤 교감신경 항진의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이 교감신경은 혈압 조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미주신경은 이제 부교감신경계 일부인데 특히 이제 심박 운동을 완화를 시킨다. 근데 미주신경이 너무 이제 항진이 되면 이게 쇼크가 일어나죠. 미주신경 때문에 심박 운동이 너무 저하되면서 쇼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어쨌거나 특히 이제 국소혈관을 이완을 시킨다. 침샘 주변의 소화기, 생식기에서의 어떤 부교감 신경이 혈관 이완 작용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요거에 이제 간접적으로 혈압 안정 효과를 나타내겠죠. 특히 심박 운동을 완화한다고 하는 것이 혈압 안정을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혈압 조절하는 것은 이제 일시적인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RLA 시스템을 통해서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일시적인 반응에서 이제 압력, 화학적인 수용체, 특히 pH나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가 일시적으로 혈압 조절에 영향을 주는데, 이 역시도 이제 장기화되면 역시 이 혈압 조절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이 협축과 셈축이 교란이 일어날 때 공황장애라든가 조절되지 않는 심기항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오는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급성 스트레스로 잘못 이제 시그널이 잘못 전달되는 게 바로 이 협축과 셈축의 교란인데, 주로 이제 외상성 스트레스 증후군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것이 이제 공황장애나 심폐항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심혈관 질환에서 굉장히 최근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이건 이제 신경질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신경질환 관련한 부분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생리적인 그 측면들은 봤고요. 그러면 한방적인 관점에서는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화가 제어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혈관 손상, 혈류 장애가 이제 유발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한방적으로는 심화라고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지만, 이 심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간, 신, 심의 복합적인 요인인데, 먼저 간량, 상향, 간 기능이 저하가 된, 아니면 간 기능이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간실증이나 이런 간염증, 여러 가지 간 기능이 과항진된 상태에서 심화,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가 생기거나 신허, 아니면 신장질환이 왔을 때 이 심신불교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심화를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신장의 신수가 부족하다, 신장 기능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심신의 병증이 왔을 때, 그래서 이것이 어떤 고혈압을 억제하는 인체 그 조절 기능이 망가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혈압이 잡히지 않고 심화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RAA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혈압은 이제 심신의 심장과 신장이 혈화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현대의학에서 이제 강심제는 있지만 저혈압 약은 사실은 없죠. 하지만 한방에서는 이제 심신허증을 해소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킨다. 진무탕이라던가 자감초탕 같은 경우가 그렇죠.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방적인 관점과 어떤 현대 생리학적인 관점에서 저혈압에 대한 관점의 큰 차이 중에 하나죠. 한방에서 고혈압 증상을
이제 다스릴 때 심화를 시키는 이제 청열제. 청열제는 물론 이제 간 열도 시키죠. 청열제가 가장 앞서서 작용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혈액 항상성을 회복하는 혈류 장애를 회복하는 이런 다양한 본초들, 활혈약이라든가 이기제라든가 이수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합니다. 심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그 병증이기 때문에 흥분된 신경을 가라앉히는 신량해표약인 이제 시효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뭐 식품약도 이제 쓰이게 됩니다. 편간식품약. 한방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심화, 간양 상향, 그다음 심화 신허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혈압 조절 본초를 보면 이제 신경계에 작용하는 것들, 신량 회피약이라든가 청열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율신경, 과항진된 자율신경을 가라앉혀주고 간 기능이 저하됐거나 이제 간에 염증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간양 상향을 이제 억제를 한다 할 때 식품약이라든가 해표제, 청열제, 이수제, 보온제들이 이제 쓰이게 됩니다. 간신음허, 이제 간이나 특히 이제 신장, 특히 간도 우리 몸에서 호르몬 순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신장 역시도 코르티솔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성호르몬이라든가 스테로이드성 호르몬 생성하는, 그래서 간신은 이제 호르몬 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간신음허라고 하면 이런 호르몬 내분비 장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동반해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혈액의 어떤 삼투압 조절에서 간신이 다 중요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부종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걸 해소하는 것이 이수제, 보혈제, 보험제들이 간신 음모를 해소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신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양허하면 이제 저혈압, 이제 신장에서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서 혈압 상승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데, 어쨌거나 신장에서의 어떤 이런 그 작용들이 약해지면 저혈압이 한다. 그래서 온리제 같은 경우에 대사를 항진을 시키죠. 대사 항진에 의해서 혈압을 상승시킨다. 신음허. 신음허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신허하기 때문에 어떤 심화를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신음이 하는데, 신음은 사실은 이제 신수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심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신불교, 심장과 신장이 서로 상호 교류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혈압 또는 이제 불면까지 가죠. 어떻게 보면 혈압과 관련해서 RAA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장, 비장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한방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심장 관련해서는 공황장애라든가 심부전이 있을 때 심장에 작용하는 이런 안신약이나 온리거한약들, 그리고 심열을 꺼트리는 이제 청열, 공화, 안신약, 특히 청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심혈관 확장 작용을 하죠. 공화약도 혈류순환 개선 작용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장기에 작용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혈압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황금, 황련, 황백, 치자, 석고 같은 청열제들이 이제 혈압을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당귀나 청군 같은 경우에 이제 어혈을 제거하고 혈허를 해소를 한다. 그래서 혈류 순환, 특히 이제 정혈 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어혈 제거라는 거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혈액 순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수작용을 하는 복령이나 활석, 택사, 저령 이런 것들이 어떤
혈액의 삼투압이라든가 아니면은 인체 내의 어떤 체액의 재분배, 울혈을 해소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작용은 이제 대변을 이렇게 장에 뭉쳐 있는 대변을 내림으로써 어떤 장의 혈액 순환을 도와주죠. 사실은 이제 대장은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의 평균적으로 20%를 차지할 만큼 아주 체액 순환이 많은 곳이고 혈액 순환이 많은 곳인데 여기에 이제 변비가 오게 되면 사실은 우리 몸 체액 순환에 굉장한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어혈도 생기게 되고 습담도 생기게 되는데 습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염증과 혼합된 체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뭉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대왕이나 망초 같이 이제 공화작용, 변을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본초들이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온리작용은 이제 대사를 이렇게 항진시킨다. 심장기의 어떤 대사 기능을 항진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저혈압이라던가 냉증이 있을 때 이런 온리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자, 건강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해표제 같은 경우는 특히 실량해표 같은 경우는 이제 서늘하죠. 그래서 그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품작용 역시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간에서 염증을 내리는 측면도 있지만 또 머리, 두상, 머리 쪽에서의 혈류순환에서 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보기제, 이기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리대사 기능이 떨어졌을 때 기본적인 대사 활성화 작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본초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한약제제를 구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청열해독제와 청열사화약이 합해져서 이제 황련해독탕이 되고, 다음에 사망사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황이 들어가죠. 공화약이 들어갑니다. 청열해독제와 사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신량해피약인 시효제와 보기, 보혈, 이기제가 함께 사용이 되죠. 그래서 가슴, 흉북부 어떤 통증에 사용이 됩니다. 대시호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이런 카테고리의 본초들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고 도액승기탕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약을 기초로 해서 활혈약과 해피약이 사용이 됩니다. 연계출감탕은 이제 복령, 계지, 백출, 감초 네 가지 그래서 이수제와 해표제, 보기제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감초, 백출이 이제 보기제죠. 이렇게 사용이 되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가 우리 몸에서 체액순환이 잘 안 돼서 오는 이런 증상들 어지럼이라든가 이런 데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본초들이 구성이 되면서 한약제제를 이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한약제제 구성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본초의 어떤 카테고리, 효능 카테고리를 조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해하는 데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보중 익기탕인데 보면 신량해피약이 있죠. 신량해피약은 서늘하다. 서늘하다는 것은 이제 대사를 좀 억제를 시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 온리약이나 이기약이 있죠. 온리약이나 이기약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조금 항진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늘한 것과 따뜻한 것이 같이 작용을 한다. 서늘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한다. 근데 보중익기탕은 보기제가 가장 메인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제를 중심으로 항진된 그 대사는 특히 이제 신경적인 그 스트레스적인 것은 가라앉히고 열은 가라앉히면서 그리고 온리약이나 이기제를 통해서 정체되어 있던 혈류순환 어떤 원활히 해준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기제가 메인으로 사용이 되면서 어떤 비장의 어떤 소화 기능이라든가
혈류순환을 원활히 해준다. 이런 측면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중익히탕 같은 경우에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다. 황련해독탕은 다 차가운 약입니다. 사망화십탕도 다 차가운 약이다. 이런 식으로 한약제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냉하냐 온하냐, 대사를 항진하냐 억제하느냐, 그리고 효능 카테고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바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차가운 본초들이 있고 따뜻한 본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따뜻한 본초가 있고 차가운 본초가 있는데 간에 차갑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염, 그리고 간 문맥에서 혈류 개선, 그리고 긴장 완화, 혈압 안정 이러한 측면이고, 간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간 대사를 촉진시킨다라는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간 대사는 이제 혈액 항상성, 조혈 작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담낭에 차갑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항염이나 담즙 분비. 이 담낭은 사실은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그 조직입니다. 담낭은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늘어났다가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이렇게 작아지는데 부피 차이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죠.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가 바로 담낭입니다. 심장에 차갑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 심혈관 확장 작용이 있고, 그리고 심장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혈류순환 촉진이나 강심작용을 한다. 뭐 부자라던가 대표적인 게 이제 자감초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폐에 차갑게 작용한다라고 항염, 폐 염증이나 폐열 작용을 한다. 폐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폐 점막에 이제 순환을 하고 대사를 촉진시킨다. 호흡 활동을 이제 항진시켜서 이제 산소의 혈중 산소 농도를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장육부에 차갑게 작용하는 것과 따뜻하게 작용하는 것을 생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다이어그램을 이해를 하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약재질 이해하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심포와 삼초가 중요한데요. 특히 여기 시호죠. 시호고 여기 치자인데 치자는 특히 이제 림프나 복막 쪽에 염증을 내리는데 관여를 합니다. 심포 같은 경우는 심장 주변의 신경계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심포경락이 작용할 때는 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서늘하게 작용하는, 요건 이제 천궁입니다. 천궁 같은 경우는 심포경락에 작용을 해서 혈류순환을 촉진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혈류순환을 촉진을 시키는 거죠. 강심작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약제제들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약제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제제들을 이해를 하실 때 적응증으로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적응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약제제를 구성하고 있는 한약제제 본초들 중에서 특징적인 것, 약사님이 생각하실 적에 이 본초는 이 한약제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거를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서 이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령 사역상 같은 경우는 시효가 들어간다, 스트레스에 쓰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육미지향탕 같은 경우 숙지황, 보혈제인데 숙지황은 이제 간과 신에 작용을 하죠. 간신 허증에 이제 쓴다. 그래서 육미지향탕 간신 허증이다. 그리고 진무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가 사용이 됩니다. 부자는 이제 강심제죠. 온리거한 강심제인데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겠구나. 반화배추 천마탕 같은 경우는 이제 반화도 들어가고 백출도 들어가고 천마도 들어가는데, 천마 같은 경우는 이제 편간식품약입니다. 편간식품약.
현관식풍이라고 하면 이제 풍증은 보통 이제 두통을 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화배출 천막등 같은 경우는 보기제가 이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반화백출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통과 연관이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보기제가 많이 들어가고 비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소화 작용, 그래서 식체로 인한 두통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천마가 중요한 고리가 됩니다. 연계출감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령, 계지, 백출, 감초인데 복령 이수제다. 그래서 체액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특징적인 그 본초를 한 개 몇 가지 그 한약제제들 이해함에 있어서 특징적인 본초를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다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보진 않을 테고요.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패턴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패턴의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역산, 대시호탕, 사망산시탕, 황련해독탕인데요. 요 네 가지 제제들을 보면 사역산은 청열제가 사용되지 않지만 대시호탕은 이제 황금이 사용이 되고, 황련해독탕은 황금, 황련, 황백치자, 청열제로만 구성이 됩니다. 아주 차가운 것. 사망사심탕은 황금, 황련에 대왕, 요건 이제 공화약이죠. 하제가 사용이 됩니다. 다 근데 차갑습니다. 이 차가운 본초들은 사실은 꾸준하게 먹기에는 위장간에 부담을 주고, 하지만 빨리 써야 될 때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차갑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뜨거운 이런 한약제들은 이제 급성으로 왔을 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사역산 같은 경우는 차갑기도 하고 이렇게 따뜻하기도 하죠. 지실같이 이기제가 들어가고 예. 따뜻한 건 없고 이제 사역산 역시도 다 차가운 성질이지만 다른 청열제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냉하진 않고 적절한 정도의 이제 서늘한 정도다. 서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완을 시킨다, 열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호죠. 시호가 들어감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백자각과 감초가 같이 들어갑니다. 작감탕이죠. 작감탕은 기본적으로 이제 근이완 작용이 있고, 이 복부에 그 다음에 어떤 근육에도 혈류량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럼으로써 조직을 이제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 작약과 감초의 근이완 효과가 이 시호를 통해서 이렇게 담낭이나 간, 그 다음에 삼포, 심초 이렇게 흉복부로 이 백작과 감초의 어떤 효능을 흉복부에서 나타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역산이라고 하겠습니다. 흉복부 통증은 이제 아시겠지만 뭐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협심증이죠. 이런 식으로 가슴 답답함 이런 것들에 이제 사역산을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대시호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간담의 작용점이 많죠. 간담의 질환이 있다. 그리고 대장에도 작용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왕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변비 증상이 있다. 그리고 청열제가 사용이 되고 시호제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고 변비가 있고 그다음에 간담 질환이 있는 사람의 어떤 고혈압 증상에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화, 대조, 생강을 쓰는데 비위장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소화기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런 이제 소화기 기능이 약해서 소화기 기능이 약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죠. 소화기 기능 자체가 약할 수도 있고 소화 흡수 기능 자체가 약할 수도 있지만 이제 대사 기능이 좀 약하다. 당이나 지질대사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한 경우는 이제 보기제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경우는 이제 한담약이라든가 햇볕제를 쓰고 그다음 백출을 쓰죠. 백출. 여기 이제 백출인데 예, 대추를 쓰게 되죠. 대추를 쓰는데 어쨌거나 그 대시호탕을 써야 될 경우는 이 환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당이나 지질대사가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비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한방에서 비장은 췌장과 이제 질환을 의미를 하는데 이 췌장이 당이나 지질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비장에 작용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대시호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이 췌장 기능이 좀 약하다. 그래서 당이나 지질 어떤 대사가 약해서 몸에 좀 군살이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변비를 받고 몸에 살짝 군살이 있다. 근데 고혈압 증상이 있다. 이럴 때 이제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망 사십탕은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에 작용하니까 변비 증상이 있으면서 심장이 아주 차갑게 작용하죠. 그래서 심화가 많이 올라왔는데 변비 증상도 있다. 심화가 올라왔다는 건 안면 홍조가 대표적인 이제 증상이겠죠. 어쨌거나 이런 약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이제 갑자기 왔다. 근데 이 증상이 금방 안 떨어진다라고 할 때 쓸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짧게는 뭐 1에서 2주 정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차가운 약들은 쓰다가 뭐 설사라던가 복통이 오면 잠시 복용을 멈추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따뜻한 성질의 한약재들을 혼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황련해독탕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대시호탕이나 그 사망사십탕하고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치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자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자는 이제 삼초에 작용하는데 이 약성을 그 청열제들의 약성을 이 3초로 가져가죠. 그래서 이제 림프의 염증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황백입니다. 황백은 이제 방광경락에 작용을 하고 대장이나 이런 신장에도 작용하지 방광경락에 작용하는데 이 방광경락은 머리 끝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발끝으로 내려오죠. 예, 족태양 방광경이죠. 그래서 이 약성을 머리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청열 작용을 머리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황백이고 그래서 머리 쪽에 염증, 그다음에 림프 염증에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황련해독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물론 고혈압 증상이 동반이 되어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황련해독탕에서 대장에 작용하는 거는 이 대시호탕이나 대장 같은 경우는 이 대황이 들어가면서 이 변비에 쓰지만 이 황련해독탕의 대장에 작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항균 작용, 오히려 항균 작용으로 설사를 이제 멈추는 이런 작용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 이제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미지방탕, 육미지방탕은 이제 간신 이제 음화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숙지황이 간과 신장이 따뜻하게 작용해서 간과 신장의 기운이 이제 떨어졌을 때 숙지황을 쓰게 됩니다.
간신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간신은 이제 호르몬 작용과 혈액 항상성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육부진이라던가 당뇨가 있거나 이제 빈뇨, 전립선 질환이 있을 때, 사실 전립선 질환은 이제 병원에서도 호르몬제를 1차적으로 쓰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육미지향탕은 그런 식으로 간신에 작용하는 호르몬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팔미지향탕 같은 경우는 육미지향에 계지부자가 들어가는데, 이 계지부자가 뜨겁죠. 뜨거워서 어떤 혈류순환이라든가 강심작용을 해서 어떤 냉증, 수족이 좀 차갑다, 그다음 요통이 있다, 그다음에 어떤 시력이 좀 약하다, 혈류가 이 눈에까지 충분히 잘 전달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는 시력 저하, 이런 증상이 있다라면 팔미지향한, 육미지향한과 같은 적응증이지만 이러한 상태일 때는 팔미지향한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획승기탕은 이제 도획은 이제 도인이죠. 이 처방은 도인과 대왕, 망초, 감초, 계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왕과 망초가 대장에 작용해서 이제 변비 증상을 완화를 시키는데, 꼭 변비 증상뿐 아니라 대장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혈류순환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에서의 어떤 순환이 원활하면 전반적으로 혈류순환이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액승기탕 같은 경우는 대장의 어떤 혈류순환을 원활히 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도액승기탕을 씀으로 해서 어떤 혈류순환이 원활히 되면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막혔던 혈류가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혈제를 쓰지 않고 어떤 그 고혈압성 증상이, 변비가 심해서 오는 고혈압성 증상, 근데 상기가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이럴 때는 이제 도액승기탕을 쓸 수가 있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도인이 중요한데, 도인이 이제 활혈거약이기 때문에 이제 혈류순환에서 이 게이지만 가지고도 이 혈류순환을 충분히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혈액을 깨끗하게 해준다. 혈액의 농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도인입니다. 도인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죠. 평안 성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령산 같은 경우는 이제 물설사에 쓰죠. 근데 보시다시피 오령산에 작용점이 없습니다. 없는데, 오령산은 대장에 작용점이 없는데 어떻게 물설사에 효과가 있냐?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은 혈류순환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수분이 대장으로 막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이 물설사라고 하는 것이 수화성 할이. 그래서 이 대장으로 빠져나가는 체액, 혈류, 체액을 신장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오령산입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빠져나가는 그 체액을 신장으로 땡김으로 해서 대장으로 빠져나가는 혈류량이 줄면서 이제 설사 증상은 이제 저하되고, 그리고 그 백출과 이 계지가 어떤 대사작용을 원활히 해주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비장에 작용하는데 이제 보비지사라고 하죠. 비장을 보해주면 설사가 멈춘다. 요때 비장은 이제 면역과 관련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활동을 통해서 설사를 일으키는 병원성 세균을 억제를 함으로써 이제 설사가 멈춘다라고 하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령산이 물설사에 효과가 있는 것은 이런 이제 두 가지 기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무탕, 요거는 이제 따뜻한 성질의 이제 한약재입니다. 연계출감탕과 진무탕.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진무탕 같은 경우는 건강, 부자, 이렇게 심장에 작용하는 이제 강심제가 사용이 되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대사가 저하되어 있고 강심제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본초가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족냉증, 그리고 강심제를 쓰기 때문에 저혈압 증상, 특히 이 비장의 작용점이 많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비지사, 그러니까 설사 증상이 있는 대사가 저하된 사람의 이제 수족냉증이나 저하혈압에 쓸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연계출감탕 역시도 이제 이렇게 심장에 작용을 함으로써 기립성 저혈압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소변량은 줄어들면서 어지럽다. 즉 이제 체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 특히 이제 이 감초는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데, 감초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감초가 그 대사 조절도 이제 촉진하지만 혈류순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장에 작용을 해서 그 혈액량을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혈액의 점도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면서 혈액 체액 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계출감탕 같은 경우 이제 체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오는 이런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러움, 그러니까 삼투압 균형이 좀 불안전해서 오는 증상에서 쓰는데, 이때 감초가 이 삼투압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령산하고 연계출감탕을 비교를 해보면 계지, 복륜, 백출은 같은데 이제 택사와 저령, 이제 이수제죠. 이수제가 더 많이 들어가면서 수분 대사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오령산이고요. 대신 이제 감초가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연계출감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약재제가 본초가 구성되는 것에 따라서 성격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감초탕 같은 경우도 이제 자감초 사용이 되죠. 특히 이제 심장에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음제, 이 맥문동 지황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교감신경 완화 작용, 이 심장에 대한, 물론 이제 이게 보음제 같은 경우는 점막 순환을 특히 맥문동 같은 경우는 폐에서의 어떤 점액질 생성을 주로 이제 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 이제 자감초탕이 그 심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악교 같은 경우도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건 이제 그 군기교회탕 같은 경우 이제 악교가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천연 그 동물성 콜라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력이 떨어지고 어떤 몸에서 어떤 필요한 그 혈분이 빠져나갈 때 그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악교죠. 이런 식으로 자감초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음제가 사용이 되고 강심제가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보음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체력이 저하되어 있다. 그냥 저하된 게 아니라 악교를 써야 되는 만큼 어떤 혈분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사람의 어떤 그 심기항진이나 저혈압 증상에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비장에 이렇게 비위장에 작용을 하는 본초들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노약자에 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 기능이 너무 항진되어 있는 뭐 속에 열이 많다라든가, 이제 보통 이제 양인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속에 너무 열이 많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비위장에 작용점이 많은 본초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화배출 천마탕은 사실은 이제 신곡, 그다음에 메가, 이게 이제 소화제죠. 소화제가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반화배출 천마탕이 소화제라는 의미인데, 소화제이지만 이렇게 천마라던가 택사, 황백 같은 이런 게 이제 사용이 되면서, 특히 택사, 황백처럼 방광에 사용이 되면서 이제 그 머리 쪽 두통에 쓰인다는 식체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상승에 쓰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약사님들마다 약사님 나름의 관점으로 약사님 나름의 응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약제제의 특징입니다. 누가 A라는 한약제제를 B라는 환자에게 썼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A라는 한약제제를 C라는 환자에게 썼을 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한약제제 해석은 절대적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항상 그때그때 따라서 어떻게 응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억간산 가진피반화, 억간산이니까 간기를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 식품약인 조구등이 사용이 됩니다. 조구등은 차갑죠. 그다음에 여기 천마는 평합니다. 차갑다는 것이 이제 기능을 이렇게 내린다, 항진된 기능을 이렇게 억제를 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놀래게 되면 간화가 생기고 이게 신경과민으로 가는데 이렇게 간화를 낮추어 줌으로써 잘 놀래는 증상을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 게 이제 억간산이고 여기에 이제 진피 반화가 들어가면서 조금 비위장이 약한 허약자에게 쓴다. 그래서 허약자의 간에서 시작된 그 신경과민을 개선을 해준다. 특히 이제 심포경락의 작용점이 많기 때문에 신경 안정 효과가 있죠. 그래서 소아 야제증, 애들이 자다가 깨서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할 때 쓸 수가 있겠다. 애뿐 아니라 이제 노약자에게, 신경과민자,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한테도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중익기탕은 이제 그 보기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기제가 특히 비장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비장에 보기제가 사용될 때는 이건 이제 췌장의 어떤 소화 기능 향상이라고 보는 측면이 조금 더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화에 대한 작용도 있겠지만 췌장에서의 소화 기능,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중익기탕은 이제 소화 기능 그 촉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고 그를 통해서 이제 기혈을 좀 그 만회를 해주고 그리고 폐경락이 많죠. 폐는 사실은 폐주기라고 해서 우리 몸의 기는 폐가 주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호흡 활동을 원활히 함으로 해서 우리 몸에 이제 산소 포화도를 높임으로 해서 전반적인 대사 기능을 이제 촉진을 시켜주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중익기탕에는 승마와 시효가 사용이 됩니다. 승마, 시효 다 이제 신량 해표이기 때문에 체열을 낮춰주고 항진된 그 신경을 억제를 해주죠. 그래서 항진된 신경을 억제를 해준다는 것은 이 보중익기탕을 먹는 사람이 그만큼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항진되어 있다는 의미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되고 기운도 없지만 심계항진이 또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보중익기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심계항진은 없고 심계항진이 없고 신경이 예민하지 않은데 기운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이 보중익기탕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한약제제들마다 이제 그런 세밀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차이들을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한약제제들을 구성하고 있는 그 약효 카테고리를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한약제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화육부탕과 거풍지보다는 풍이 들어가죠. 풍증에 쓰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한약제제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길고 한번 약사님들께서 한번 나름의 관점으로 파악을 하시는데 이때 힌트가 되는 것은 보시다시피 대장과 심장경락의 거풍지보다는 차가운 것이 많습니다. 특히 위장에도 차가운 것이 많죠. 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대사를 억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활유풍탕은 이제 따뜻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많죠. 하지만 거풍지보다는 따뜻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비장에 더 많다. 비장에 많다는 것은 이제 기허, 그래서 기운을 좀 올려야겠다. 그래서 대사를 조금 더 촉진하고 싶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 보면, 굳이 나누자면 거풍지보다는 조금 내린다. 항진된 대사를 조금 낮춘다라고 본다면, 강화유풍탕은 거꾸로 대사를 조금 더 항진시킨다라는 측면. 그래서 풍중에서 이건 이제 거풍지보단이니까 예방적인 측면. 그리고 강화유풍탕은 이제 이미 풍증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대사 기능, 신경 기능 여러 가지 마비 증상도 오고 함으로써 대사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대사 기능을 올려야 되는 그런 치료의 관점으로 간단하게 대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재제나 본초를 이해를 하실 때 우리 몸의 생리대사를 이해를 할 때는 열, 냉, 음양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화작용, 동화작용이라던가 대사를 촉진해야 되냐, 대사를 완화, 억제를 해야 되냐, 혈압을 상승시켜야 될 것이냐, 하강시켜야 될 것이냐,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이 좋겠냐, 그 다음에 신경을 완화시켜야 되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물론 이 음양의 어떤 이 이해가 단순히 양분론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혈관의 수축 이완 작용이 아까 교감신경이 알파냐 베타에 따라서 수축하기도 하고 이완하기도 하듯이, 그리고 이수지의 이뇨작용이, 그다음 계지의 이뇨작용이 차가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음양에 대한 이해가 생각보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음양을 이해를 해야 이 대사를 항진시켜야 될 거냐, 대사를 억제시켜야 될 거냐라는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 본초를 한약재제들을 반대로 쓰는 경우만은 이제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내용이 조금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새로 다이어그램 강의 포맷을 이제 새로 만들다 보니까 조금 얼마나 약사님들과 함께 이해가 잘 되도록 강의가 되었는지 좀 걱정은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생리학적 관점과 한방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한방제제를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 그리고 약사님들 각자만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만이 한방제제를 활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관련한 자료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